네, 상산세라믹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산세라믹에서 관리부 업무와 그리고 홈페이지 업무를 맡고 있는 상산세라믹 관리부 김현웅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 시공포개 설정에 대한 동영상 자료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보행자 도로에서 어떤 패턴이 많이 사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시공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깔기 방식의 이미지입니다. 위에 패턴 같은 경우는, 위에 깔기 방식 같은 경우는 직선 구간 위주로 된 구간에 적합하고, 그리고 아래쪽 패턴은, 아래쪽 깔기 방식은 곡선 구간이 많은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위에 쪽 패턴이 구사할 수 있는 패턴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래쪽 엇갈기 패턴보다 말이죠. 그리고 제 패턴안을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시공폭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15에서 230으로 나누었을 때 떨어지는 치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경계석과 점토바닥 벽돌 구간 사이에 일정 부분의 공간을 주셔야지만 코너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나눴을 때 이 개수가 홀수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230 요거를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 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홀수로 떨어지는 것이 패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홀수가 좋은 이유는 중앙에 중앙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짝수는 이게 없기 때문에 두 장의 면적을 한꺼번에 잡거나 해야 되는데, 어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홀수가 여러가지 패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보행자 패턴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떤 패턴이 있느냐, 제가 하나하나씩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의 패턴, 직선 구간에 유리한 이 패턴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홀수라는 표현을 썼었죠. 자, 여기가 중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위로 3개, 아래 3개, 그쵸? 이렇게 중앙 홀수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가장 많이 쓰고 효율적인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메인은 아이보리 투톤으로다가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점토 바닥벽돌은 3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레드 투톤, 아이보리 투톤, 그레이 투톤. 이 레드 투톤은 또 뭐 핑크 투톤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이 투톤 제품과 맞물려 단색으로 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구성입니다. 네, 여기서 자, 보실까요? 자, 그레이 투톤으로 테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3장을 이용했죠. 네, 이것도 역시 홀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포인트를 기준으로 살릴 수 있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또 밋밋하게 바로 이어지면은 아무래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또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큼의 오브젝트가 기본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덩어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응용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공폭이 넓어진다고 하면은 이 패턴을 또 응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상의 사이를 그레이트 톤으로 띠를 잡아준다든가 여러 가지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아무래도 조금 길어지네요. 자, 이런 식의 구성입니다. 단조로운 것 같지만 깔끔한 심플한 느낌을 주는 데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패턴입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면분할을 위한 패턴과 그리고 포인트를 이용한 패턴 두 가지를 저는 나누고 있는데, 면분할의 대표적인 부분이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패턴을 예를 들면은 면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기왕이면 딱 떨어지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아이보리 색상이 반복이 되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간은 핑크 투톤으로 이런 식의 반복 패턴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이고, 이런 것을 면분할형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패턴 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 시공폭에 맞춰서 적합한 것을 선택을 하셔도 되겠네요. 위의 패턴에 이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보통 보행자 도로 관급 현장에서 많이 시행이 되는 사업이죠. 그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저는 보통 일방적인 예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쁜 패턴도 시공에 있어서의 소화를 첫 번째로 목표에 둬야 됩니다. 무턱대고 패턴이 예쁘지만은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라면은 그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심플한 기본형을 우선형으로 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보리 투톤이 메인인 현장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보면 물론 투톤이기 때문에 둥그런 환이 있기 때문에 단조로움은 기본적으로 피해주는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1차원적인 행위 이상의 2차원적인 행위가 필요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경계석과 맞닿는 부분에 띠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패턴은 실질적으로 관급 현장, 보행자 도로 현장에서 거의 한 70% 정도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만큼 시공이 유리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경계석과 맞닿는 부분을 이렇게 그레이 투톤으로 띠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띠를 잡아주는 1차원적인 이유는 단일 색상으로만 마감이 되어 있으면은 사람의 시각적인 효과에서 양옆으로 뻗쳐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어떤 느낌을 잡아주기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색상보다 어두운 색을 밖에 사용해 줌으로써 시각적으로 양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느낌을 잡는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단하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구성면을 단조로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랜덤 포인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랜덤 포인트라 함은 어떤 현장 가면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박은 것을 시안을 드리면 그걸 똑같이 한 장 한 장씩 박으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좀 답답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랜덤이람은 뭐 집히는 대로죠. 군데군데 생각나시는 대로. 자, 랜덤 포인트도 너무 많으면 너무 조잡스러워지기 때문에 비율을 보통 저희 상상 세라믹 같은 경우 6%로 포인트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그레이트 톤을 포인트를 넣겠습니다. 자, 단조로움을 피하면서도 그리고 랜덤 포인트가 또 다른 느낌을 선사를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패턴이 예쁘다 안 예쁘다를 논하기 전에 이 패턴보다 많은 패턴이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저희 개인적인 디자인 취향이 아닌 지금까지 발주가 됐고 시공이 됐던 현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패턴 시공하실 때는 메인 색상은 원래대로 놓으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보통 팔레트를 여기다 놨으면 또 한참 있다 놓고 그러면은 한 군데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쪽에 제품을 놨으면 여기 있는 걸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 구간씩 뭐 1m면 1m씩 몇 다발씩 이렇게 끊어서 놓으시면서 나가면은 뭉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맞는 비례감의 어떤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패턴을 계산했을 때 뭐 아이보리 투톤이 가운데 메인 색상이죠. 메인 색상이 뭐 70%다. 그리고 그레이가 그레이트 톤이 포인트까지 포함해서 20%고 이 핑크 투톤 포인트가 10%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갔는데 막상 시공을 하면서 끝에서 포인트 물량이 모질라요 하는 경우는 100%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일정 기간, 일정 구간씩 텀을 둬서 일정 구간마다 포인트 벽돌을 덜어 놓는 것이 그런 문제점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패턴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아무래도 공기 단축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긴 합니다. 뭐 시간이 많으면은 얼마든지 예쁜 패턴을 할 수 있고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미적인 부분만이 최선은 아니고 시공 여건과 공기가 또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으로 타이트한 경우에 굉장히 효율성을 갖고 있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가지 패턴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롱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